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간호사 민진숙입니다. 환절기나 추운 날씨가 되면 기침이나 코막힘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단순히 감기가 아니라 호흡기 질환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톡톡에서 3시간에 걸쳐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호흡기 질환인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우리 병원 소아청소년과 서동윤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아천식에 대해 여쭤볼까 합니다. 교수님, 소아천식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예, 소아천식은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마른 기침을 많이 하거나 혹은 쌕쌕거리거나 숨차하는 증상이 자주 심하게 생기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혹시 그럼 성인에게 생기는 천식이랑은 확연히 다른 질병인가요? 사실 거의 비슷한 병입니다. 근데 악화인자가 좀 다르고 예후가 좀 다르다는 점이 다르죠. 그렇군요. 혹시 소아천식 환자가 최근에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소아천식이 최근 20년간은 증가한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네. 그렇게 느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천식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대처를 적절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아천식의 증상이라고 하면 흔히들 기침을 생각할 네. 것 같은데요. 천식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침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기침을 하는 병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천식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감기도 그렇고 혹은 모세기관지염이나 혹은 다른 폐렴도 그렇고 혹은 목이 맥히할 때 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천식에 보다 잘 부합하는 병은 원래 쌕쌕거린다고 말하는 천명, 그 다음에 운동이나 활발한 활동을 할 때 느끼는 호흡곤란,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천식에 맞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토피 피부염이나 다른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천식에 더 잘 걸린다고 하는데요. 천식 발생 원인이 알레르기랑 관련이 있나요? 예, 있죠. 기본적으로 천식은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천식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세 개가 원래 한 세트인데 잘 걸리는 사람이 이것도 잘 걸리고 저것도 잘 걸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절하지 않은 알레르기 비염이 천식을 더 쉽게 나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소아천식의 발생이나 증상 발현을 높이는 위험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크게 두 가지 인자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인자고요. 또 하나는 환경의 인자입니다. 즉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형제가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내가 더 잘생긴다. 이런 게 개인적 인자라고 하면 환경 인자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는 천식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런 거 얘기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환경이 이러저러저러 해서 더 잘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즘 연구를 하고 한 바에 따르면 생후 초기인 거는 분명해요. 초기에 있는 어떤 인자, 스트레스나 아니면 대기 오염 혹은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천식의 악화 인자인 것 같고요. 너무 깨끗한 데서 아이를 키우면 면역 발달 과정에서 좀 더 천식이 잘 생기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심한 경우에는 천식 발작이라는 걸 겪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질환 때문에 응급실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천식 발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생기는 거죠. 기침을 많이 하면서 숨을 못 쉬는 증상인데 그거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적절히 해야 되는 거고요. 대개는 발작이 생기는 이유가 천식 치료를 열심히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옛날에 심한 천식을 앓았던 경우에 잘 걸리는 사람이 더 심하게 걸리는 위험이 있죠. 그러면 보호자가 이럴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병원에 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천식 악화는 주로 밤에 늦게 생기는데 그 시간에 소아과가 잘 안 연다. 그 시간에 서동인 교수님 외래가 안 잡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응급실에 대처할 수 있는 완화제라는 약을 드리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3번을 써본다든가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응급실을 꼭 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아천식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어느 진료과를 가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 혹시 검사를 하려면 입원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개를 한꺼번에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진단은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네. 진단은 천식이라는 거의 특징이 멀쩡하던 기관지가 갑자기 좁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한테 천식을 일으키는 어떤 화학물질을 노출시켜가지고 기관지가 좁을 때 보이는 증상을 찾아내면 어른 같은 경우는 폐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멀쩡한 애들이 기침을 하거나 포화도가 떨어지는 거를 네. 확인해서 그걸 기관지 과민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확인하면 진단할 수 있어요. 아, 그거를 위해서 네. 굳이 입원을 하진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천식 검사할게요라고 하면서 알레르기 검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에서 알레르기가 있으면 천식이다, 없으면 천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알레르기 검사는 악화인자를 찾기 위한 거고 아. 천식이 있다 없다를 확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5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천식 확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거는 예. 어떤 의미인가요? 2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검사가 너무 힘들고 아, 어떤 검사들은 아이들이 협조를 잘 못해서 네. 그래서 정확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그 천식 일으킨 약을 들이마시라고 했는데 한 2번쯤 들이마시다가 도망가는 애, 우는 애 막 이러면은 네. 확인하기 어려운 게 있고요. 네. 2번째는 실제로 검사가 나쁘게 나오는 원인 중에 호흡기 감염이나 몇 가지 사항들도 있거든요. 두 개가 네. 정확히 감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진단 내리기 어렵죠. 그렇다고 진단을 못 내리는 건 아니고 네. 사실은 천식이 의심되는 특징적 증상 더하기 치료약을 한 달 이상 꾸준히 치료를 해봐서 네. 확 좋아졌다. 아. 그러면은 천식에 부합할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소아천식을 제대로 치료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나요? 옛날에는 네. 천식을 빨리 치료하고 꾸준히 안 하면 폐가 딱딱해지고 위험해진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서 성인이 되면 네. 호흡곤란으로 일찍 잘못될 거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 알려진 연구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물어보면 그냥 아이가 많이 고생한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네. 아주 심한 천식을 놓치는 경우에는 정말 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네. 그런 게 있지만 결국 지나놓고 봤을 때는 똑같이 크면 좋아지는 병인데 많이 고생하면서 좋아질 거냐 혹은 편안히 좋아질 거냐 그런 차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성인의 경우에는 천식이 완치가 안 되고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질병인데 소아천식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많습니다. 성인의 천식은 기본적으로 평생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도 약을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중단이 가능한 사람은 극히 일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소아의 경우는 자연 경과가 워낙 좋아서요. 나중에 어른이 될 때까지 천식이 남아있는 사람은 3분의 1 정도일 네. 거라고 보고 아. 그 사이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나 아니면 사춘기에 이뤘을 때 많은 네. 숫자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네. 천식 때문에 외래 진단받게 되면 엄마를 되게 슬퍼하시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요. 네. 아이가 많이 고생을 할 건데 나중에 해병대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비율이 예. 맞는가요, 혹시? 옛날에 어느 보고에 따르면 네. 출생 코호트인데요. 어떤 아이들을 이제 7세경에 관찰하고 열 몇 살에 관찰하고 20몇 살, 30몇 살에서 어른까지 본 연구가 있는데 만 7세 이전에 꽤 흔해서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한 번은 쌕쌕거린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30몇 살 애들까지 계속 쌕쌕거리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아, 그리고 중간에 좋다 나쁘다 반복되는 사람까지 합쳐야 3분의 1 정도. 거꾸로 하면 3분의 2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좋아진다고 하죠. 제가 잘 고쳐서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혹시 증상이 심해지는 아이 같은 경우에 예.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게 보호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천식이 심했던 사람이 더 잘 안 낫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네. 개별 사람한테 적용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요. 고생은 엄청 했지만 좋아지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지금은 딱히 어떤 사람이 좋아진다를 확인할 지표가 없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관리를 잘하고 우리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네.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입니다. 아, 예. 소아호흡기 질환 첫 번째 시간에는 소아천식의 증상과 원인, 진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아천식의 치료와 관리를 다루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지금까지 진행의 민진숙, 도움 말씀의 우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서동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